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강의에서는 공실인 점포를 중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권리금이 있는 점포를 중개할 경우에 체크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권리금이 있는 점포라는 것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장님과 즉 양도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점포를 인수할 사장님, 양수인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인 사장님은 금전을 제공하고 그 점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인 사장님은 금전을 받고, 즉 권리금을 받고 점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해주는, 그래서 양 당사자 사이에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중개인 입장에서는 양도인을 만났을 때 물건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사항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소입니다. 먼저 점포가 그 입지에 있는 위치가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때로는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구분상가일 경우에는 꼭 정확하게 호수를 이렇게 체크를 해갖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현재 하고 있는 업종 파악입니다. 사업자를 내놓고 당연히 사업을 하겠지만 그 관공서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영업 신고증이라는 게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관공서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업종인지를 파악하고 있다가 그 들어올 사장님한테 이 영업 신고증이라는 허가증을 양도양수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업종은 동종업종이라든가 유사업종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완전히 별개의 타업종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그 해당 점포의 업종에 인허가가 가능한지 이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명의자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 실제 명의자인지, 즉 사업자의 명의자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됩니다. 간혹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의는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 운영은 아들이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계약 시에는 명의자가 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평수입니다. 그래서 계약 평수를 먼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실평수는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은 공용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해가지고 계약 면적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기준이 실면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평수의 내역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여쭤보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평수에서는 계약 평수 외에 또 다른 평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이게 불법 건축물이죠. 그래서 평수를 더 늘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평수가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지, 즉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은 등재가 안 되어 있는지. 만약에 등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벌금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보통 이행강제금은 임대인한테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부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면 연에 얼마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누가 납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보증금, 월차임 관리비의 임대차 조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증금, 월차임이 있겠지만 새로운 임차인으로 거래가 됐을 경우에 간혹 보증금이 인상되거나 월차임이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사전에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월차임이 100만 원이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왔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120만 원으로 월차임을 인상하겠다고 하면 중개인 입장에서는 120만 원으로 양수인에게 안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비가 있다면 관리비의 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혹 고지를 안 하고 있다가 계약 체결 시에 관리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평수가 크다 보면 관리비도 꽤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해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소소한 것 같지만 또 하나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월차임, 인상 여부라든가 관리비 이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현재 사장님 양동희 사장님께서 임대인에게 이 매매 의사를 전달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간혹 점포 권리 양도를 하고 나서 바로 임대인한테 전화를 해서 점포를 매매하게 됐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받아들일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도인 사장님께서는 점포를 내가 매매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매매를 하게 됐으니 어떤 임차 조건, 보증금과 월차임 이런 거, 관리비 그리고 임차 기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파악을 해가지고 중개인을 통해서 원활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것 또한 중개인이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체크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양도인 상임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사전에 만나다든지 뭐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매매 의사를 정확하게 밝혀 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는 기타 지불되는 비용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실점포 중개에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던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든가 환경개선 부담금, 도로 조명 사용료 이런 비용들이 또 부과되는 거가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이런 부분이 부과되고 있다면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되고 또한 임대인의 다른 특약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특별한 특약사항이 있는지를 사전에 중개인이 파악하고 있다면 원활한 중개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영업기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가는 2년 계약을 많이 하겠지만 현재 양도인 사장님은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됐는데 지금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로는 이제 시설 현황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에는 시설과 비품이 다 포함되는 게 원칙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양도인 사장님한테 해드리고 그래서 현재 이 시설은 사장님 직접 하셨는지 간혹 임대인 사장님께서 시설을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인 사장님이 못 만들어가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 시설의 소유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문제가 정확하게 양도인 소유로 다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는 이제 비품 현황입니다. 비품은 영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품의 하자 문제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은 비품의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1층 점포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비품 중에 차지하는 것들이 냉장고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에어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업종에 따라서 비품은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노래방 같으면 노래방 시설, 기계 이런 게 있을 거고 커피 전문점이다 하면 커피 기계, 머신 기계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비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목록을 좀 사전에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동 사장님이 사전에 가져가야 될 비품이 있다 그러면 미리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점포 안내를 하고 나서 나중에 계약 체결을 해봤더니 갑자기 뭐 TV 한 대가 사라졌다든가 이런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양동 사장님 측 입장에서는 TV는 원래 없었던 거고 집에서 내가 쓰던 TV를 갖고 왔다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동희 사장님한테 비품 목록을 체크할 당시에 사장님이 권리금에는 비품과 시설이 다 포함되는데 사장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비품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목록을 별도로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할 때도 사전에 양순희 사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고지를 한다 그러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체크될 부분은 렌탈 제품입니다. 렌탈은 월 얼마씩 주고 빌려서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권리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수를 할 것인지 뭐 이런 여부가 좀 발생됩니다. 하지만 중개인 입장에서는 양수인이 렌탈 비품을 다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수를 안 한다는 조건 하에서 혹시 위약금이 발생되는 여부를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렌탈 제품이 뭐 2년, 3년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이럴 경우 얼마 하지 않고 계약을 이제 종료했을 경우 그 렌탈 비품에 대한 위약금이 생각보다 크게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양도인 사장님을 통해서 사전에 체크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1번째는 명도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로 간에 조건이 맞았다 이럴 경우 양도인 사장님은 언제 이 가게를 명도해 줄 수 있는지, 간혹 예를 들어서 의류점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많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양수인은 바로 그 점포를 인수해서 영업을 하려고 하겠지만 양도인 사장님은 재고를 정리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체크를 해두시면 훨씬 더 용이한 거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양도인 사장님으로부터 물건 체크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좀 점검해 봤고요. 그 외의 사항으로는 점포의 운영 현황입니다. 그래서 점포를 어떻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매출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따른 순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완전히 그 타업종으로 전환됐을 경우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양도인 사장님이 얼마 정도의 이 점포 운영을 통해서 순이익을 가져가는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된다면 양수인 사장님한테 권리금을 설명할 때 굉장히 좀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파악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권리금입니다. 보증금과 월차임은 임대차 조건에서 임대인과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지만 권리금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직접적인 거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 희망 권리금의 조정은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물론 물건을 받을 그 당시에 바로 권리금이 함정인 권리금인지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무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좀 조사했던 매출이라든가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해보시고, 또 비슷한 점포의 거래 사례를 통해서 적정한 시장에서 형성되고 거래가 되는 권리금인지를 좀 파악해가지고 이 권리금에 대해서는 양도인과 따로 상담을 한번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사항들은요, 양도인 사장님을 통해서 물건을 접수받을 때 나한테만 이 물건을 내놓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도 물건을 내놔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내놓고 있는지, 아니면 양도인 사장님이 직접 어떤 그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걸 하셨다면 어느 정도 금액에서 광고를 하셨는지 이런 여부, 그리고 그랬을 때 고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권리금 있는 점포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사실 처음 중개하신 분들한테, 중개인한테는 권리금 있는 점포를 중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좀 파악을 했다가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원활한 중개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상 권리금 있는 점포 중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